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17년 차에 이혼하고 지금은 홀가분하게 아들이랑 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이런 질문 뜬금없는 거 너무 잘 아는데 여러분들은 결혼 생활에 만족하시나요? 혹은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시나요? 저는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그게 너무 신기하고 또 부러워하곤 했어요. 제 경험으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그 순간에는 남편이 좋은 사람인가 보네, 시댁 식구들이 잘해주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 결혼 생활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넘어가지 않는 맛없는 밥을 꾸역꾸역 먹는 것과 같았어요. 밥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억지로 먹긴 하는데 그 밥이 입에 들어왔을 때부터 너무 까끌거리고 먹으면 속도 아파 고생만 하는 그런 게 제 결혼 생활이었는데 그래서 용기 있게 이혼하는 여자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네요. 저는 이혼할 용기도 없는 여자였거든요. 이혼은 능력 있고 아쉬울 것이 없는 여자들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제가 이혼을 하게 되었죠. 제 사전엔 불행한 결혼은 있어도 이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15년 동안 참고 살아온 것들을 한순간에 폭발시킬 때 느꼈던 쾌감이란 지금 생각해도 참 짜릿했는데 참는 게 결코 미덕은 아니었지만 제 복수는 강력했어요. 그리고 3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며 현재 제 삶에 감사함을 느끼는데요. 최근 들어 이곳 사연살롱 사연을 자주 들으며 저도 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에 난생 처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배운 적도 없는데 글을 쓰겠다고 노트북 앞에 앉으니 새삼 쑥스러워지는데 부디 부족한 재주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전남편은 어설픈 효자였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사고치고 부모 말을 듣지 않아 속을 썩였다고 했는데 무슨 심경의 변화인지 저랑 결혼하고 효자가 되었죠. 남편 위로 형인 아주버님도 있었는데 누가 보면 장남인 줄 알 정도로 효자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사실 제 결혼은 망한 것과 다름이 없었죠. 남편이 자기만 효자 노릇을 하면 되는데 저까지 효부가 되길 원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었어요. 그건 결혼 전부터 저를 싫어하던 시어머니 때문이었는데요. 처음 결혼 허락을 받으러 부산집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말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저를 꺼려하셨어요. 제가 주방 일을 돕겠다고 했을 때도 됐다고 하셨고 궁금한 것도 없으신지 엄마, 내 여자친구한테 뭐 물어볼 거 없어? 라고 남편의 말에도 시큰둥하게 글쎄, 나는 궁금한 게 없는데 라고 하실 뿐이었어요. 사실 그때부터 촉이 오긴 했는데 제대로 좋다 싫다 말을 하지 않으시니 저도 아리까리 했었네요. 거기에 남편이 우리 엄마가 원래 성격이 저래. 말도 별로 없고 남한테 관심도 잘 없어. 그래도 가족에는 넘치니까 자주 보고 또 자기가 정식으로 며느리 되면 엄청 잘해줄 거야. 우리 형수한테 그랬어. 라고 말해 원래 저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요. 막상 결혼을 했어도 남편 말이 맞진 않았어요. 형님한테는 그래도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이 하시고 심지어 친구인지 이웃인지 흉도 보며 친한 것 같았는데 이제 갓 시집 온 저한테는 진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땐 그것도 나름 서운한 부분이었는데 갓 시집을 간 며느리였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잘 보이고 또 예쁨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노력도 많이 하려 애를 썼고
용돈이면 용돈, 선물이면 선물을 보내며 잘 보이려 했는데 시어머니는 거꾸로 뭐하러 이런 걸 보내냐고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분명 좋아할 거라고 저한테 그랬는데 왜 우리 시어머니는 그러시지 않는 건지 그 이유를 당최 몰라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이번에도 우리 엄마는 원래 남한테 뭐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자기가 거지냐고, 자기가 불쌍해 보이냐고 화를 낸다니까? 라고 하는데 이런 유형의 사람은 본 적이 없던 저로서는 시어머니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럼 어머니는 뭘 좋아해? 글쎄, 딱히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런 거 하려면 나한테 물어보고 하지. 그야 나는 어머님이 좋아하실 줄 알고. 그리고 자기는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지 괜히 돈만 썼잖아. 엄마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맙다는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았어. 나는 그냥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그랬지. 보니까 형님하고는 잘 지내시던데? 그럼 형수한테 물어봐. 형수도 우리 엄마랑 초반엔 그렇게 잘 지내지 못했는데.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해? 어차피 나랑 결혼했고 우리 엄마가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마음 편히 살아. 우리 코가 석잔데 뭐 대단한 대우를 받겠다고 그러냐? 남편은 조언이랍시고 그때는 그렇게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말고 헛돈 쓸 것도 없으니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된다고 했죠. 하지만 전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고 그래도 때 되면 봐야 하는 시어머니니 가능한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요. 그래서 형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고민이 좀 있어서요. 이렇게 시작해 같은 며느리이니 제 속마음을 어느 정도 털어놓으며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물었는데 형님은 어쩐지 곤란해하는 눈치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느낌이 정말 팍 하고 꽂히는데 제발 그건 아니길 바라며 제가 여쭤봤죠.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러시는 걸까요? 그게 있잖아. 나도 참 중간에서 너무 곤란하다. 그래도 동서가 너무 애쓰니까 얘기를 좀 해주자면 동서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어머니는 동서가 서방님 짝으로 아깝다고 생각하셔. 네? 정말요? 아니 남편이 아깝다는 거죠? 그런데 왜 결혼 허락을? 그야 서방님이 이미 동서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고 서방님이 안 된다고 당신 말을 들을 것도 아니니까 그냥 하라고 했지. 그니까 동서가 뭘 해줘도 시큰둥 하시는 거야. 혹시 제가 왜 싫은 건지 어머님이 형님한테는 얘기하셨을까요? 저도 고칠 수 있는 거면. 동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이런 말 하는 나도 참 곤혹스러운데 같은 며느리고 같은 여자니까 동서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동서 예단 300 드렸지? 네? 네. 제가 신혼집 구할 때 제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이랑 상의하고 돌려받지 않는 조건으로 300만 원 드렸어요. 그래, 돌려받지 않는 조건이긴 했지. 근데 최소 700 정도 생각하셨는데 300이 들어왔으니 실망하셨겠지. 그리고 친척들 돌릴 예단은 따로 하지 않았잖아. 그렇다고 또 어머니한테 밍크라든지 명품 가방이라든지 그런 거 따로 해드린 것도 없고. 그리고 자기 친정 말이야. 형님은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하셔놓고는 있는 말 없는 말 전부 다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이 그렇게 형편이 좋지 못한 점도 이야기하시며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가 별로였다고 쐐기를 박으셨는데 형님한테는 달리 감정이 없었지만 그 말을 듣기는 거북하더군요. 그래서 그랬냐고. 저는 미처 거기까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거였냐며 알겠다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를 끊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를 그렇게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 애를 썼다는 게 바보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무엇을 하든 시어머니 마음에는 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에 그 후로는 대외적인 며느리 도리만 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제가 용돈이나 선물을 딱 끄는 그 순간부터 저에게 함부로 하기 시작하셨어요. 명절이나 제사 같은 집안 행사가 있으면 저도 며느리니 부산인 시댁을 갔는데 시어머니는 맏며느리인 형님이 있는데도 힘들고 굳은 일을 저를 불러 시키셨어요. 그리고 형님이 자기가 한다고 무언가 하는 척만 해도 무슨 어린아이 다루듯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힘도 없는 게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일만 해라. 괜히 동설하고 나설 필요 없어. 얘도 뭔가를 해야지. 세상에 공짜가 있냐? 지도 양심이 있으면 잘난 내 아들 데려간 대가로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말하며 대놓고 며느리 차별을 시작하셨는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먹는 것도 저한테는 순 김치나 나물, 그것도 간 만든 게 아닌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 위주로 몰아주고 다른 가족들에겐 고기 반찬을 슬쩍 밀어주는데 손을 뻗어 그 반찬을 먹기도 그렇고 나중엔 치사해서 먹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시댁에 가면 저는 거의 소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은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사 때는 형님은 이리 빼고 저리 빼며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저는 회사 출장이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오라고 몇 날 며칠을 닥달하셨어요. 거기에 김장철이 되면 무슨 김치를 그렇게 많이 먹는 건지 배추를 200포기씩 하자 하셨는데 그렇다고 배추김치만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파김치랑 알타리 김치 같은 다른 종류의 김치도 담가야 했는데 그때도 형님은 거의 마지막에 오셔서 뭔가 하는 척하고 김치만 쏙 가져갔는데 생각해보니 일은 제가 다 하고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김치를 다 퍼주며 온갖 생색을 다 내셨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마음이 바뀌게 되었고 시댁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졌는데 저도 보고 배운 게 있었으니 형님처럼 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고 그때부턴 시어머니와 본격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세트로 남편과도 갈등을 겪게 되었어요. 신혼이라는 기간도 생각보다 길진 않더라고요. 사랑해서 별도 달도 따준다고 했던 남자는 더 이상 없었어요. 그리고 상처받으면 혼자 슬퍼하고 서러워하던 며느라기도 이젠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는 건 악이랑 깡밖에는 없더군요. 자존심이 상하긴 하지만 저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딸이 맞았고 시집 오면서 친정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는데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그 일을 들먹이면서 제게 막말을 하셨어요. 없는 집 딸이라 보고 배운 게 없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시댁에서 저희가 결혼할 때 뭘 많이 해준 것도 없었는데 누가 보면 시어머니가 뭘 많이 해준 것처럼 굴었어요. 나중엔 저도 있는 자리인데도 친척들한테 별 볼 일 없는 집안과 사돈을 맺었다며 믿지는 장사를 했다고 푸념까지 하셨는데요. 시어머니라는 걸 배제하고도 그냥 사람 인성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저런 사람한테 내가 잘해줘봤자 그걸 알지도 못할 거고 또 자처해서 호구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저는 점점 시어머니와 연관된 일을 기피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러니하게 남편은 효자가 되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3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고 난 뒤엔 서울과 부산인 거리임에도 남편은 수시로 자기 집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땐 정말이지 미친 거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는데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막상 부모가 되니까 비로소 엄마 아빠 마음을 알겠는 거지. 그리고 애가 얼마나 금방 커. 나는 하루라도 우리 아들 크는 모습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어. 그렇다고 이렇게 수시로 가자고 조를 일이야? 서울이랑 경기도도 아니고 서울이랑 부산인데 이건 나도 힘들고 애도 힘들다고. 그렇게 정 가고 싶으면 자기나 가. 야, 어떻게 그러냐? 그리고 애가 가는데 애 엄마가 안 간다고? 이게 말이 돼? 그럼 내 생각은 안 해줘? 나도 힘들어. 자기랑 똑같이 일하는데 나는 뭐 아무 날도 아닌데 시댁 가고 싶겠어? 사람이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자기가 그렇게 신보가 고약하니까 우리 엄마가 싫어하는 거야. 아니, 신혼 때는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하더니 사람이 왜 그렇게 변했냐? 시엄마는 엄마가 아니라는 거야? 말은 바로 해야지. 내가 괜히 그래? 당신 말대로 나 결혼하고 엄청 노력했어. 근데 그런 노력 따윈 봐주지 않는 사람이 어머님이셨고 형님이랑 다른 사람들한테 내 얘기 함부로 하시고 나만 일부러 부려먹고 그러시는데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걸 알면서 다 당해? 사람은 똑같은 거야. 상대가 나한테 잘해주면 잘하고 싶고 상대가 나를 먹같이 알면 나도 그런 거라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그럼 내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알 텐데. 왜 자기는 사위라고 우리 집에서 대우만 해주니까 모르겠어?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똑같이 해보라고 할까? 진짜 유치하다. 나는 그냥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못한 일들이 생각나서 지금이라도 잘하고 싶은 것뿐이야. 효도가 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만 하라고 그 효도. 한국말 못 알아듣니? 이렇듯 남편이 시댁에 가겠다고 하면 100이면 100, 다 부부싸움으로 번졌는데 남편은 무조건 제가 나쁘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차피 반기지도 않을 텐데 거기 가서 호구가 되고 싶진 않았고 이래도 욕, 저래도 욕을 먹어야 한다면 제 몸이나 좀 편하게 있다 먹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런 제가 뭐가 나쁘다고 남편한테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남편이 왼수 같아 보였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살았어요. 사이가 나빠져 이혼을 한 해 만에 한 게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가족이라고 그럭저럭 지냈는데 그렇게 지내다가도 명절, 생신, 제사 같은 시댁 행사가 있을 때는 서로 잡아먹을 때 싸웠어요. 그러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었고 결혼하고 10년 됐을 때 남편한테 더 이상 시댁에 가고 싶지 않다고 선언했는데요. 그때가 나름 큰 사건이 있었을 때였어요. 어머님이 그날은 완전히 선을 넘으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님과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으셨어요. 거의 남처럼 각방 쓰시며 서로 생사만 확인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다 가족 행사 때 한 번씩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부딪히는 일이 있곤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날엔 엄한 불똥이 저한테 튀었는데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집구석이 그렇다고 저한테 짜증을 부리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동네 북도 아니고 그땐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저도 기분 나쁜 표를 냈는데 그때 시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정이라고 뭐 볼 게 있나. 그렇다고 시집을 올 때 성의를 보이기랬나. 능력도 없고 인물도 없고. 아니, 내 아들은 눈이 삐었니? 왜 너 같은 게 좋다고 결혼까지 하고 난리냐고. 나는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보잘것도 없는 네가 내 아들 등에 빨대 꽂고 편하게 사는 거 생각만 해도 화딱지가 난단 말이야. 내 아들이 어디가 못나서 너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사니?
네? 무슨 말씀을? 어머니,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고 해도 그런 말씀 이렇게 제 면전에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뭐 어머니한테 크게 잘못한 거 있어요? 아니, 그렇게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안 드셨으면 반대를 하시지. 왜 그땐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러시는 건데요? 저도 억울해요. 그리고 저희 친정이 잘 사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따지면 어머니도 저희한테 해주신 게 없거든요. 오히려 집 보증금도 제 돈이 그이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해요? 그렇게 저 보기 싫으시면 앞으로 보지 마세요. 저도 어머니 안 보고 살면 좋으니까요. 뭐야? 이게 어디서 어른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저는 입이 없나요? 처음에야 순진해서 뭣도 모르고 참았지만 이젠 저도 10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싫은데 안 보고 살면 피차 좋은 거 아닌가요? 싫다면서 왜 저만 자꾸 불러다 일을 시키세요? 그건 도대체 무슨 악취미인데요? 역시 보고 자란 게 없으니 제가 저러는 거지. 저런 물건이 집안에 들어왔는데 집이 잘 굴러갈 수가 있겠어?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내 팔자야. 시어머니는 제가 이젠 참지 않고 할 말 다 하며 당신한테 지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는 괜히 끙끙 앓는 소리를 내시며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리고 처음엔 몰랐는데 남편이 거실 한켠에서 이 모든 걸 다 지켜봤다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는 남편한테서도 깊은 배신감이 들더군요. 자기는 공평하게 중립을 지켰다고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건 중립이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제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다니. 저런 인간이랑 10년을 살았다는 게 소름이 끼쳤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는 이제 시댁에 가지 않겠다 선언한 거예요. 하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했던 남편은 그때 제가 홧김에한 소리인 줄 알고 있었고 제가 그의 첫 명절인 설날이 되었을 때 시댁에 가지 않을 거니 갈 거면 혼자 가던 아들애를 데리고 가던 하라고 했더니 남편이 뒤집어졌어요.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미친 거야? 이 정도면 그냥 막 가자는 거지? 뭐래. 내가 전부터 이제 시댁 안 간다고 얘기했잖아. 지난번 사건 벌써 잊었어? 나랑 어머니는 이제 서로 안 보고 살기로 협의한 거야. 무슨 개소리야.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 그렇게 하고 우리 엄마한테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지? 이게 무슨 경우니? 그래도 나는 자기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나의 며느리 도리도 하지 않겠다? 그럼 이제 나도 처가에 사위 노릇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래. 누가 들으면 사위 노릇 대단하게 한 줄 알겠네. 어차피 자기도 우리 집에 뭐 하나 제대로 한 거 없잖아.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사는데 우리 집에 가자는 소리 한 번이라도 먼저 해본 적 있어? 우리 명찬이 아기 때도 우리 엄마가 다 봐줬는데 그러는 자기는 우리 엄마한테 용돈이나 작은 선물 같은 거 해본 적은 있냐고. 자기는 뭐 하나 하는 것도 없으면서 뭐? 며느리 똘이? 까고 있네. 이혼 당하고 싶지 않으면 더 이상 나한테 이 문제로 시비 걸지 마. 알겠어? 나 참 미치겠네. 사람이 왜 그래? 이제 뭐 오래 같이 살았으니까 너랑 나랑 동급이냐? 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하게?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야? 아무튼 나는 어머니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더 이상 강요하지 마. 남편은 제가 완강하게 시댁 가길 거부하자 그의 명절엔 저 보란듯이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저희 집에도 가지 않았고 저만 친정에 넘어가 명절 연휴 내내 편하게 있다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그 후인 어버이날 제사, 시부모님 생신이 차례대로 돌아왔고 저는 그때도 방문은커녕 용돈도 보내드리지 않았는데
남편이 알아서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 3년을 싸우면서 지냈을까요? 드디어 남편이 포기했고 시어머니도 저를 포기했는데 시댁에 가지 않고 시어머니 전화를 받지 않게 되니 세상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군요. 그깟 김치 안 얻어먹어도 괜찮았고 시댁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았는데 그해 시아버님이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차마 장례식까지는 안 간다고 할 수 없어 그때는 부산으로 내려갔는데 오랜만에 보는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몰라보게 쇠약해지셨고 원래도 당뇨에 고혈압, 거기에 고지혈 약까지 드시고 계셨는데 당뇨가 심해져 합병증이 생기면서 몸이 급속도로 나빠지셨다고 형님이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내심 근처에 사는 자기가 너무 힘들다며 저에게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으니 이제라도 시어머니를 챙기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형님의 말이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자기는 10년 동안 내 덕에 편하게 살았으면 뭐 얼마나 힘들었다고 저런 말을 하는 건지. 형님 말에 따르고 싶지 않았는데요. 아무리 밉고 싫었어도 남편은 남편이었다고. 시어머니는 혼자가 된 후 심한 우울증이 더해져 몸이 더 나빠지셨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형님과 아주버님이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남편 말로는 형수가 아픈 시어머니를 떠맡게 될까 자기 형이랑 이혼했다고 하는데 그때부턴 형수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땐 솔직히 형님의 선택이 이해가 갔어요. 자기 부모 병수발도 힘든데 시어머니 병수발은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럼 정작 시어머니 아들인 아주버님은 뭘 어떻게 하셨을지 안 봐도 뻔했는데 아주버님은 이혼한 자기 전 와이프가 이기적이라며 그런 여자랑은 이혼하는 게 자기 인생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 아주버님은 자기가 남자라 엄마를 챙기는 게 어렵다며 저에겐 전화를 하지 못하니 남편에게 제가 시어머니를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고 이 인간이 그때부터 합가를 하자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정말 미치겠더군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엄마가 살고 있는 집 정리하면 그 돈이랑 우리 보증금 합쳐서 집 한 채 살 수 있고 그럼 우리도 좋은 거지. 설마 형이 그 돈 달라고 하겠어? 집을 사고 싶어서 합가를 하자고? 됐어. 나는 지금처럼 전세 살아도 속 편한 게 좋아. 그리고 합가하면 어머니랑 계속 같이 있어야 한다는 소린데 나랑 어머니 사이 몰라서 그래? 그럼 어떡해. 우리 엄마 아픈데. 너는 사람이 얼마나 속이 좁으면 아직도 그러냐? 우리 엄마 이젠 많이 늙어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보살펴야 하는 사람이 나야? 자식도 둘이나 있는데. 우리는 남자라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형수는 도망갔고 이제 남은 며느리는 자기뿐인데 그럼 어떡해. 됐고 정 그러면 요양원 있잖아. 어머니 사시는 집 처분하면 시설 좋고 시스템 잘 갖춰진 요양원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외 비용은 우리랑 아주버님 반반 하면 되고 내가 그것까지는 양보할게. 뭐? 지금 너는 우리 엄마를 시설에 버리자는 거야? 내가 언제 그랬어. 요즘 다들 시설 이용하고 그런다고 하잖아. 됐어. 진짜 실망이다. 그래. 이래서 며느리는 자식이 아니라는 소리를 하는 거지. 네 인성 잘 봤다. 우리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남편은 저한테 정남이가 뚝 떨어졌다며 그날 집을 나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회사를 가긴 가는 건지 전화를 걸어도 제 전화는 받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시어머니와는 절대 합가를 할 수는 없었기에 저도 그냥 꼬라지난 남편을 내버려 뒀어요. 그렇게 보름 정도가 지났을까? 남편이 들어왔고 들어온 것도 잠시
짐을 싸기 시작했는데 짐가방을 보니 간단한 짐은 아니더라고요. 딱 봐도 집을 나가겠다는 건데 그것도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자 나 회사 그만뒀어. 그리고 오늘부터 부산 내려가서 엄마 모시고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며느리가 아픈 우리 엄마 못 돌보겠다는데 나라도 해야지. 뭐?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만뒀어? 당신 진짜 미쳤구나. 그럼 나랑 우리 명찬이는?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나랑 상의도 하지 않고 혼자 할 수가 있어? 아픈 어머니 모시려고 처자식을 버리겠다는 거야? 누가 버렸대.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 그럼 처자식 때문에 나 낳아준 부모를 버리냐? 됐고. 어차피 너는 마음 바꾸지 않을 거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아픈 우리 엄마 저대로 혼자 둘 수 없고 나라도 가서 잘 챙기면서 살 거야. 그러니 이제부턴 내가 아니라 자기가 가장이고 생활비는 물론이고 부산 생활비랑 병원비까지 전부 자기가 부담해. 말 같은 소리래. 내가 왜 부산 생활비랑 병원비까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아, 진짜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나더러 어떡하라고.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고민해보고 알려줘. 가장이 될 건지 합가를 할 건지. 만약 합가한다고 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다시 직장 구할게. 사실 오라는 것도 있어. 저는 남편의 뻔뻔한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선택하라고 하는데 선택지엔 제가 선택하고 싶은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버님이랑 둘이 계속 아픈 시어머니도 외면하는 나쁜 며느리로 저를 몰아가는데 누가 보면 시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꼼짝도 못하는 줄 알겠더라고요. 물론 노환으로 힘든 부분이 많긴 하지만 스스로 거동이 힘든 것도 아니신데 왜 그렇게 돌봐드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건지. 그 순간에는 그저 저 인간들이 아픈 자기 엄마를 저한테 떠넘기려 수작을 부리는 걸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고민할 것도 없이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러니 일주일 기다릴 것도 없이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통보했고 남편은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정색을 하며 아픈 엄마 모시기 싫어 이혼하냐고 제가 자기 형수랑 뭐가 다르냐며 저를 잡아먹을 듯 고함을 지르는데 솔직히 예상했던 반응이라 놀랍지도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왜? 어차피 찢어져서 각자 살 거 이혼하면 안 돼? 왜 나한테 돈 받았어야 하는데 이혼하자고 하니까 화나? 그러게 내가 이럴 거라는 거 예상 못했어? 내가 바보도 아니고 둘 중에 뭘 선택해? 이혼하면 합가할 이유도 그쪽 생활비 줄 필요도 없잖아. 그래서 너만 살자고 이혼하자고? 진짜 인성 쓰레기네. 말 함부로 하지 마. 진짜 쓰레기가 누군데? 왜 아픈 니네 엄마를 남인 나한테 떠맡기려고 하니? 내가 사이나 좋았음 말을 안 해. 다 봤잖아.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근데 이제 와서 나더러 니네 엄마를 맡으라고? 아니, 선택하라고 할 때 처음부터 나에 대한 배려는 없었잖아. 근데 왜 나는 이기적이면 안 돼? 나도 이혼하고 편하게 살래. 자, 이제 선택은 당신이 해. 나랑 이혼할 건지 살던 대로 살다 어머니 요양원에 모실지. 길게 시간 못 주고 3일 안에 선택하는 걸로 하자. 나도 이제 아무런 미련 없거든. 솔직히요. 저는 저 말을 하고 살짝 후회했어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는데 뭐하러 남편한테 선택을 하라고 시켰을까? 뱉어놓고 아차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한테도 똑같이 뭐 하나 좋을 것 없는 중에 고르라고 하고 싶었고 어차피 바닥까지 다 간 부부 사이 남편이 뭘 고르던 저는 이혼할 생각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선택하라고 한 건 그냥 해본 소리였죠. 마침 집 보증금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 제 입장에서는 이혼하는 게 더 낫기도 했어요.
그도 그럴 게 시아버님 돌아가신 후로 남편은 혼자 있는 엄마가 돈이 더 필요하다며 저한테 생활비도 주지 않고 있었고, 돌이켜보면 정작 저희 집에 큰일이 있을 땐 전부 제 돈으로 해결을 했는데, 저런 남편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죠. 다만 아들애가 아빠를 좋아해서 그나마 봐주고 있던 거였는데, 남편은 지가 이혼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나 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도 남편에게서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요. 저는 곧장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하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산집으로 소장이 가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서울로 올라왔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이러는 법이 어딨냐고 핏대를 세우더라고요. 아니, 너는 어쩜 그렇게 생긴 대로 노냐? 내 아들이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걸 이혼을 한다고? 나 참 기가 막혀서 누구 마음대로 이혼이야.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이혼 못한다. 나는 나중에 너한테 수발받고 네 밥 얻어먹으면서 살 거야. 어머니야말로 진짜 왜 이러세요? 저 싫다면서요. 어머니 아들이니까 아픈 어머니 병수발 드는 거죠. 어머니 형님 이혼할 때도 이러셨어요?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여기서 형수 얘기가 왜 나와? 그리고 나는 이혼당할 이유 없어. 당신은 조용히 해. 뭘 잘했다고 당신은 아직까지도 당신 잘못을 모르지? 그게 이혼 사유야. 설마 내가 되지도 않을 걸 가지고 소송 걸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나도 다 변호사 상담받고 된다고 해서 진행하는 거거든. 나도 이제 내 인생 찾을 거야. 그동안 당신이랑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 네가 뭐가 힘들어? 그래, 내 아들 등에 빨대 꽂고 산 주제에? 빨대요? 저 사람 등에 빨대가 어디 꽂혀 있는데요. 어머니, 진짜 모르시나 본데 빨대는 제가 아니라 어머니 아들이 제 등에 꽂았어요. 이 집 보증금 3분의 2가 제 돈이고 저희 집에 큰돈 나갈 때도 전부 제가 해결했다고요.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에 어머님은 꼬박꼬박 생활비까지 받으셨잖아요. 저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럼 빨대는 어머님이 꽂으신 거죠. 아, 이제 회사 사표 냈으니 퇴직금 다 쓰면 그것도 이제 없겠네요. 그래서 이젠 제 등에 같이 빨대 꽂으시라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뭐야? 어머니랑 제가 사이가 좋았으면 이렇게도 하지 않아요. 저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니한테 잘 보이겠다고 예쁨 한번 받아보겠다고 노력하던 애잖아요. 그런 저를 이렇게 독하고 모질게 만든 사람은 어머니세요. 어머니라면 그런 온갖 막말과 구박 받아놓고 합가해서 병수발을 듣고 싶을까요? 저는 아니에요. 내가 또 언제 너한테 막말을 하고 구박을 했다고 그래? 생사람 잡지 마. 좌우간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아들들 쌍으로 이혼당했다는 말 듣느니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나아. 그럼 어머님이 결정하세요. 어머니 아들더러 나는 괜찮으니 처자식 챙기고 살라고 하시면 저도 생각은 해볼게요. 어머니도 대신 편하게 저한테 수발이나 받고 살고 싶으셨죠? 그러면서 수틀리면 막말도 하고 저한테 함부로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요. 뭐야? 시어머니는 제 말에 전곡을 찔렀는지 말을 더듬으시며 끝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삿대질을 하며 저더러 그렇게 살면 벌 받는다고 했는데, 그때 저도 말했네요. 너랑 사는 게 벌이라고요. 그렇게 이혼 소송은 시작되었어요. 사표까지 낸 남편은 저랑 이혼할 수 없다며 정말 필사적이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원하는 약속은 하나도 하지 않으려 하더군요. 저는 오히려 그게 고마웠죠. 남편이 말을 받고 제가 바라는 대로 전부 다 한다고 하면 더 피곤해질 건데, 남편이 고집을 부려주는 게 그때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소송은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렸는데 저는 그 시간도 나쁘지 않았네요. 똥줄 타는 건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거기에 소송이 조금씩 제가 유리한 쪽으로 기울자 이 인간이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제야 저한테 찾아와 빌기 시작했는데 그때 들은 말도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는 그냥 해본 말이지 진심이 아니었다며 저더러 이혼은 하지 말고 자기가 바로 취직해서 생활비 줄 테니 저도 조금만 양보해서 합가는 아니더라도 자기 엄마를 챙겨달라고 하는데 효자도 저런 효자가 없더군요. 그래서 싫다고 했어요. 자기 엄마는 자기가 챙기는 거 아니었어? 사고는 자기 혼자 다쳐놓고 이제 와서 왜 이래? 당신 말대로 얼른 취직해서 아픈 엄마 모셔야지. 대신 우리 아들은 내가 잘 키울게. 자기야, 명찬이 엄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사랑했잖아. 사랑 같은 소리 하네. 그래, 했지. 근데 그게 언제였어? 나는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그러게, 내가 기회 줄 때 나한테 잘했어야지. 효자 되고 싶다며. 그럼 효자 해. 나랑 이혼하고 실컷 효자하면 되지.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데 당신이야말로 왜 이래? 자기야, 내가 당신 시커먼 속 맞춰볼까? 당신은 나한테 아픈 엄마 떠맡기고 싶었던 거야. 자기 형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사표 냈지. 왜? 그럼 내가 아이고 무서워하고 합가하겠다고 할 줄 알았어? 내가 바보니? 시끄럽고 나는 뭐든 법대로 할 거야. 그런 줄 알고 이런 헛수고 하지 마라. 저는 지금도 저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왜 미련하게 참고 살았나 싶다가도 저 순간을 생각하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거든요. 저건 짧게는 2, 3년 살고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이미 회사까지 그만둔 남편이었기 때문에 양육비와 그간 저한테 주지 않던 생활비까지 더해 남편은 그야말로 맨몸으로 쫓겨나게 되었는데요. 판사님이 감사하게도 저희 쪽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셨어요. 판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결혼 생활 내내 참고 희생한 점이 인정된다고요. 그런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이용해 먹으려 갖은 수를 쓰고 있으니 그 점이 괘씸하다 하셨는데요. 이혼하는 과정에 아들아이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점은 아들에게 미안한데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아들에게 상황 설명을 했죠. 이미 보고 자란 것도 있고 아빠와 저의 관계를 알았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별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빠의 자리를 아이의 선택이 아닌 저의 선택으로 비우게 되었으니 그 부분은 미안하다고 제가 아들에게 말했는데 아들애가 그러더군요. 엄마, 나는 엄마 선택 존중해요. 사실 엄마가 아빠 때문에 또 부산 할머니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할머니랑 아빠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하는 거 보고 저도 마음 정했는데 저 아빠 안 보고 살아도 돼요. 이제부터는 더 말 잘 듣고 엄마 속상하지 않게 제가 잘할게요. 제가 빨리 커서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벅차서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 아들과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이면서 저도 아들 키우는 엄마라는 걸 새삼 깨달았는데 아들이 커서 남편처럼 될까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도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명찬아, 엄마는 명찬이가 엄마를 이해해주고 또 지금처럼 말해줘서 너무 기뻐. 그런데 엄마는 엄마가 알아서 행복할게. 명찬이가 엄마를 위해서 행복하게 해줄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명찬이는 명찬이가 행복하게, 엄마는 엄마가 행복하게 살자. 아직 명찬이가 어려서 엄마 말이 다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엄마는 명찬이한테 어떤 부담도 주고 싶지 않아.
엄마는 엄마의 선택으로 너를 낳아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 명찬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명찬이는 앞으로도 씩씩하게 즐겁게 살아도 돼. 어쩌면 아이한테 제가 한 말은 너무 어려운 말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제 말을 들은 아들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얼굴이었는데 나중에 조금 더 크면 엄마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거라 생각합니다. 애당초 저는 누구처럼 자식에게 부담이 되는 엄마는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들도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고 장가를 가면 엄마보다 네 가족을 더 챙기라라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인데 부디 제 아들은 지 아빠를 닮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왜 남자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를까요? 두루두루 다 챙기고 절충안을 찾을 수도 있는데 무슨 효도를 얼마나 잘해보려고 엄한 사람을 잡으려 했는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전 남편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고요. 저랑 제 아들 앞에 나타나는 건 더더욱 싫어요. 저는 소송에서 승소해 이혼이 되자마자 집을 뺏고 가급적 멀리 이사를 왔는데 좋은 조건의 집이 나와 대출을 끼고 집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없어서인지 철이 든 아들은 집안일도 곧잘 도와주고 자기 공부도 스스로 하려고 하는 등 기특한 행동을 많이 하는데 언제 이렇게 컸나. 요즘은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받아야 할 양육비도 없어 남편과 연락할 일도 없으니 너무 좋기만 한데요. 땡전 한 푼 없이 백수가 된 남편이 얼마나 큰 효도를 하고 살지 솔직히 궁금하지도 않아요. 뭐 오라는 데 있다고 했으니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저도 그 인간을 알 만큼 알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것도 뻥일 거예요. 원래는 그러지 않았지만 인간이 점점 허풍이 심해졌었거든요. 그리고 사표도 자기 힘들어서 냈지 자기 엄마 때문에 낸 것도 아닐 텐데 이 인간은 제가 그런 것도 모르는 줄 알고 자기 말을 믿을 줄 알았던 봅니다. 제가 그 옛날 순진하고 착해 빠진 여자라고 착각하고 살았나 봐요. 그러니 저더러 자기랑 같이 효부가 되어 호구가 되라고 궁지에 몰았겠죠. 그런데 이제 저도 없이 백수가 된 남편의 효도가 얼마나 갈까요? 저는 오히려 이혼하고 집도 생기고 아들과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혼 후 저만 녹아난 인생이 되었죠. 게다가 싸울 사람도 없으니 매일 저도 아이도 항상 마음이 편하고 좋은데 또 혼자가 아닌 둘이 사니 외롭지도 않고 정말이지 딱 좋은 것 같아요. 한때는 그 인간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그 인간이 없어야 제 인생이 활짝 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모든 걸 마음 편히 누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아직은 먼 이야기지만 아들이 어른이 되고 여자친구가 생기면 그땐 아들애도 남이다 생각하고 놓아주려고요. 제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다짐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나중에 아들이 장가를 가면 내 아들은 내 자식이 아니라 며느리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아야겠다는 거였어요. 그냥 대외적인 날에만 가끔 만나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각자 알아서 잘 사는 게 저도 아들 내외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면 혼자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나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준비라는 게 나이 먹고도 계속 할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과 노후 자금도 빵빵하게 모아 그때 돼서는 하고 싶은 것들을 전부 다 하고 살 생각이에요. 그래서 늘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도 세우고 또 하고 싶은 것도 적어놓는 버릇이 생겼는데 그게 요즘 제가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언젠가는 혼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한다고 시작했는데 이게 참 묘하게 설레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결혼하고
저를 위해 무언가 해본 적이 없었는데 덕분에 요즘은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네요. 만약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설레임도 느껴보지 못하고 지금도 힘든 시간을 견디며 살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이혼했다는 것이 다행이고 그때 내가 멈추지 않고 소송을 해서 이혼을 했다는 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불행을 견디며 사는 여자들이 많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행복을 위해 꼭 이혼이 아니더라도 나름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 후 다시 찾은 이 행복이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저 소중하고 감사할 따름인데 부디 저와 비슷한 상황을 살고 있을 많은 분들이 하루빨리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혼하고 알았는데 행복이라는 건 정말 발에 채일 정도로 이 세상에 많더라고요. 너무 작고 사소해서 모르고 지나갈 뿐 그런 작은 행복들을 모으며 사는 재미도 나름 쏠쏠한데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주변에 숨어있는 그런 작은 행복을 찾아보면 어떠실까요? 그렇게 작게라도 우리 모두가 매일 행복할 수 있길 바라며 저는 이만 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날들을 살아갈 저이지만 용기 내서 씩씩하게 잘 살게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과 행복 잘 챙기시고요. 오늘 하루도 알차고 보람있게 마무리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